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조차 무거웠습니다. 성재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고성이가 다녀갔던 텅 빈 책상을 응시했죠. 고성이 씨 결국 녹취와 증거 자료까지 가져갔군요. 그래, 냉큼 주워 가더구나.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진석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성희의 흔적을 쫓는 뒷모습이 오늘따라 더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성재는 그런 아버지의 등 뒤에 서서 차분하게 물었죠. 일부러 증거를 남겨두신 거죠? 그 서류면. 어머니 성격에 당장 소송 들어오실 텐데요. 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으면 성희는 기세등등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할 테고 집안은 또 한 번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 진흙탕 싸움을 아버지가 원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다 내어주시고 끝내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진석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글쎄, 두고 보면 알겠지. 너무나 건조한 대답. 성재는 아버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 차갑게 타오르는 불씨를 본 것 같았어요. 두고 보시다니요. 어머니는 지금 자기가 이겼다고 확신하고 나갔을 겁니다. 내일 당장 변호사 대동해서 들이닥치실 거예요. 온갖 권리 주장하면서 아버지를 압박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성재의 걱정은 회사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이 겪어야 할 모욕과 수모가 걱정되었던 거죠. 그 여자라면 그럴 거야. 하지만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야. 진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성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의 의도를 도무지 읽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 손에 칼자루를 쥐었다고 믿게 해야 내가 파놓은 판으로 겁 없이 들어올 테니까. 물론 나도 함께 그곳을 들어갈 생각이다. 아, 성재는 그제야 아버지의 뜻을 어렴풋이 눈치챘습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를 완벽하게 끊어내기 위해 자신의 치부를 미끼로 던진 겁니다. 성희는 의심이 많은 여자다. 내가 순순히 주면 받지 않아. 훔쳐가야 진짜라고 믿지. 진석의 입가에 스친 것은 씁쓸한 비소였습니다. 26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해 속이고 훔쳐야만 하는 관계. 그 비참한 현실을 끝내기 위해 진석은 스스로 덫을 놓은 사냥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곧 소송을 걸어올 거다. 나는 순순히 응해줄 생각이고. 아버지. 성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꼈기 때문이죠. 재산 분할이든 위자료든 돈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만 끊어낼 수 있다면요. 걱정 마라, 성재야. 진석이 성재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묵직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내 남은 가족과 회사는 내가 지킨다. 그 한마디에 성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이 다소 위험해 보일지라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 집안을 지탱하고 있는 건 오직 아버지의 저 단호한 의지뿐이었으니까요. 거친 택시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성희는 핸드백을 쥔 손에 잔뜩 힘을 주고 있었죠.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참을 수 없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놓인 서류 봉투와 녹음기. 성희에게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난 26년, 식모처럼 살았던 그 억울한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죠. 들었지? 박진석. 이게 내 자백이야.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다시 켰습니다. 진석의 목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죠. 그래, 내가 다 꾸민 일이야. 널 빈털터리 만들려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성희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잡았습니다. 박진석의 약점을, 그 콧대 높은 남자의 목줄을 말이죠. 내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게 아니야. 내가 호랑이 목을 딴 거라고. 하하. 성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희열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은 기괴할 정도로 들떠 있었죠. 이제 다 끝났다고, 내가 이겼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두고 봐. 내 목.
재산분할 소송으로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그 잘난 재산반으로 뚝 잘라서 보란듯이 떵떵거리며 살 거야. 그녀는 꿈에도 몰랐겠죠. 자신이 쥐고 있는 것이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라 자신을 올가맬 족쇄라는 사실을요. 택시는 어둠 속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지만 그 끝에는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고요한 서재입니다. 박진석 회장의 수화기 너머로 신호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뚜루르, 뚜루르. 회장님.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석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 이제 진즉 끝내야 했던 일 마무리하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텅 빈 서재에 둔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26년의 긴 악연을 끊어낼 소집. 그 결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이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든 채 입술을 깨물어 웃음을 참았습니다. 한 변호사님, 들으셨죠? 박진석 회장 측에서 합의하겠답니다. 수화기 너머의 답변을 듣는 그녀의 눈동자가 번들거렸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쥐고 있는 증거가 어떤 건데. 녹취록 들이대니까 바로 꼬리 내리잖아요. 안 그래요? 청이는 전화를 끊고 침대 위로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찰랑거리는 모습이 꼭 자신의 앞날 같아 보였습니다. 박진석도 별 수 없네. 그 대단한 자존심도 내 증거 앞에선 휴지 조각이야. 한 모금 들이키자 차가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속내를 식혀주었습니다. 그녀는 계산기를 끌어당겼습니다. 두드리는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액정 화면에 찍히는 0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녀의 입꼬리는 귀에 걸릴 듯 올라갔죠. 재산분할하면 최소 500억. 아니지. 근저당 풀린 건물까지 합치면. 숫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것은 감격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연민의 눈물이었을까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그 집 귀신으로 산 세월이 얼만데. 26년입니다.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심지어 낳은 자식까지 지우고 살았던 세월이었죠. 남들이 보기엔 화려한 사모님이었지만 그녀 스스로 느끼기엔 눈치만 보는 식모살이와 다를 게 없었다고 그녀는 믿고 싶었습니다. 내 청춘값, 내 인생값.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낼 거야. 10원 한 장도 안 남기고 싹 다 긁어모을 거라고. 그녀는 자신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잔을 높이 쳐들며 허공에 건배했습니다. 축하해, 고성이. 넌 자격 있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그 시각,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위. 진석은 마이크를 잡은 두 손에 힘을 주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핏줄이 툭툭 붉어져 나왔죠. 그것은 긴장이라기보다는 비장한 결기를 참아내는 몸부림처럼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입니다. 하지만 진석은 흔들리는 눈빛을 거두고 앞줄에 앉은 아들 성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박진석은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진석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어금니를 깨물었죠. 성재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며 진석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에게 큰 짐을 쥐어주는구나. 차기 회장은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박성재 부사장이 맡게 될 것입니다. 플래시 세례가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진석은 눈이 부셨지만 감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잔인한 선언이 남아있었으니까요. 그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또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정적 속에
진석은 성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탐욕으로 일그러진 그 얼굴. 돈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버리는 그 비정한 여자를요. 제 명의로 된 남은 지분과 부동산 전액은 오늘부로 절차에 따라 가온공익재단에 귀속시켜 사회에 환원하려 합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타자기를 두드려댔고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죠. 하지만 진석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앓던 이를 뺀 사람처럼 혹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수도승처럼 말이죠. 이제 우리 그룹은 오너 개인의 소유가 아닌 사회와 함께하는 투명한 기업으로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성의를 향한 선전포고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뼈아픈 반성문이었죠. 내 눈을 가리고 내 집안을 병들게 했던 모든 것. 차라리 내 손으로 끊어내겠다. 그는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을 사회환원선언을 함으로써 탐욕을 방치했던 지난 26년의 죄를 씻어내려 했던 겁니다. 그것은 사랑했던 여자를 향한 벌이자 끝내 그 실체를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신에게 내리는 가장 가혹하고도 슬픈 참회였습니다. 그 시각 성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욕실에서 나오다 무심코 켜두었던 TV에서 긴급한 속보 알림음을 들었습니다. 속보 슈조이 그룹 박진석 회장 전격 은퇴. 충격 발표 이어져 성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TV 화면을 바라보았죠. 화면 속에는 수많은 마이크 앞에 선 진석의 모습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은퇴. 꼴에 명예롭게 물러나시겠다 이거지. 그래봤자 내 몫은 챙겨줘야 할걸?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앵커의 멘트에 잔을 쥔 손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의 모든 개인 자산을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희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잘못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리모컨을 찾아 볼륨을 높였습니다. TV 속 진석이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카메라 렌즈를 뚫고 나와 마치 성희를 정면으로 노려보는 듯했죠. 제 개인 명의의 자산은 단 1원도 남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쨍그랑 손에서 미끄러진 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카펫을 적시며 퍼져나갔지만 성희는 그것을 쳐다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거짓말이야. 성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시선은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진석의 단호한 표정과 자신의 창백한 얼굴이 화면 위로 겹쳐지는 듯했습니다. 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믿었던 세상이 아니 자신이 쌓아 올린 탐욕의 바벨탑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돈 내놔. 박진석 이 나쁜 놈아. 절망적인 비명과 함께 화면 하단에는 붉은색 자막이 냉혹하게 찍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 개인 자산 영원. 사실상 빈털터리 은퇴. 법원에서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적중되었죠. 그녀는 손에 쥔 판결문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단돈 1원도 아닌 완벽한 영원.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판결문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판결문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줄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재단 귀속, 웃기지 마. 내 돈 안 주려고 수작 부린 거잖아. 법원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법이 뭐 이래. 내가 26년을 그 집 귀신으로 살았는데, 식모처럼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눈치 보며 살았는데, 왜 영원이야? 왜? 성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듯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 서늘한 손길에 성인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죠. 그리고 이건 귀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장입니다. 혼외자 유기, 사기 결혼, 그리고 재단 공금 횡령 의혹까지. 유책 배우자는 고성희 씨입니다. 법원에서 곧 지급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성희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죠. 돈을 받으러 왔는데 오히려 돈을 내놓으라니요. 그녀는 서류를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위자료? 누가 누구한테 위자료를 청구해? 내 인생 망친 게 누군데? 내 청춘 도둑질에 간 게 누군데? 그녀는 악을 썼지만 변호사는 꾸벅 목례를 하고는 미련 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멀어지는 구두 소리가 성희의 가슴을 짓밟는 것 같았죠. 박진석, 내가 날 이렇게 짓밟아. 두고 봐. 절대로 이대로 안 끝내. 그래, 상관없어. 위자료? 까짓 거 주면 돼. 그녀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진석에게 받을 돈이 없다는 건 뼈아픈 타격이었지만 아직 그녀에겐 마지막 동아줄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근저당이 풀린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들이었습니다. 나한텐 압구정이랑 청담동이 있어. 이거 팔면 현금만 수백억이야. 박진석, 내가 아무리 날 거지로 만들려고 해도 난 내 명의는 지켰어. 이것만 팔면 됩니다. 이것만 현금으로 바꾸면 이 지긋지긋한 한국 땅을 떠나 미국 가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네, 지금 바로 갈게요. 네네, 도장 챙겼고요. 잔금은 확실히 준비된 거죠? 급하게 전화를 끊고 가방을 닫으려던 찰나였습니다. 옷가지 사이에 파묻혀 있던 작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 찍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성재와 영라, 그리고 진석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그 사진 속의 성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요.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가족,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이용했지만 그래도 26년을 비비고 살았던 살부치들이었습니다. 이대로 떠나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성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가족은 사치였습니다. 아니, 돈을 벌기 위한 도구였는데 이제 돈이 안 되니 거추장스러운 짐일 뿐이었죠.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액자를 집어 들었습니다. 상관없어. 자식도 남편도 다 필요 없어. 와장창. 액자가 쓰레기통 처박히며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지난 세월도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양심도 함께 부서져 내렸죠. 그녀는 깨진 사진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4명의 건물만 팔면 돼. 그거면 평생 여왕처럼 살 수 있어. 미국 가서 새 인생 살 거야. 너희들 따위 기억도 안 나게. 그녀는 가방 지퍼를 거칠게 채웠습니다. 진석과의 싸움에서 졌지만 실속은 챙겼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 건물을 파는 순간 진석이 파놓은 진짜 지옥문이 열린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VIP룸. 묵직한 가죽 소파에 앉은 성희는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눈매가 날카로웠죠. 테이블 위에는 방금 작성된 따끈따끈한 매매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백억,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돈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사모님, 이제 도장만 찍으시면 바로 이체됩니다. 매수인의 말에 성희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그래, 이 돈이야. 이것만 주면 난 다시 여왕이야. 박진석, 두고 봐. 내가 버린 내가 얼마나 보란듯이 잘 사는지 보여줄 테니까. 성희는 인감도장에 붉은 인주를 듬뿍 묻혔습니다. 이제 내 세상이야. 그녀가 막 도장을 내리찍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육중한 VIP룸의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렸습니다. 고요했던 방 안에 날벼락 같은 소음이 들이닥쳤죠. 성희는 화들짝 놀라 도장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세요? 성희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닥에 떨어진 성희의 도장을 무심하게 바라보더니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입니다. 성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국세청.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저 이름보다 무서운 단어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가 지금 중요한 계약 중인데. 수사관은 성희의 말을 자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엔 일말의 자비도 없었죠. 고성희 씨, 지금 하시는 그 계약 멈추시죠. 성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고성희 씨,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비자금, 횡령. 26년 전 고성희 씨는 빈털털이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이 0원이었던 분이 뚜렷한 소득 활동 없이 어떻게 수백억 대의 부동산을 취득하셨습니까? 성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녀의 과거, 지우고 싶었고 철저히 감췄다고 생각했던 그 가난한 과거가 발목을 잡은 겁니다. 수사관은 진석이 제출한 자료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종이 뭉치가 성희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보였죠. 가온재단 이사장직을 이용해 빼돌린 공금, 그리고 남편의 돈을 불법적으로 세탁해 조성한 비자금. 이 모든 게 증명되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거 내 돈이야. 내 명의로 된 내 건물이라고. 성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명의가 내 것인데, 도장이 내 것인데, 왜 내 돈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녀의 1차원적인 세계관이 법의 논리 앞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금 원천이 불법이면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의 말은 냉혹했습니다. 그는 뒤에 선 요원들에게 손짓했죠. 현 시간부로 귀하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 압류 조치됩니다.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출국 금지입니다. 안 돼. 계약서를 뺏으려는 손길의 성희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수사관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린 처절한 몸부림이었죠. 안 돼. 이거 다 내 거야, 나. 놓으라고. 그녀는 수사관의 팔을 물어뜯을듯이 발악했습니다.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었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괴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죠. 그녀에게 자산 동결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돈이 없는 고성희는 껍데기만 남은 시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이 돈을 모으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데, 요원들이 그녀를 강제로 떼어내려 하자 성희는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절규 속에 그녀가 평생을 부정해왔던 끔찍한 진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자식들 팔아서 모은 돈이야. 내 새끼들 버리고 내 인생 갈아 넣어서 만든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이거 건드리지 마. 으아악. 순간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사관들조차 그 끔찍한 고백에 혀를 내둘렀죠. 자식을 팔아서 돈을 모았다니요.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부끄러움도 몰랐습니다. 오직 눈앞에서 사라지는 돈다발만이 아까워 피를 토하듯 울부짖을 뿐이었죠. 박진석,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내 돈 내놔. 으흐흐. 성희는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한쪽 구두가 벗겨져 뒹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챙길 정신도 없었죠. 건물 밖으로 끌려나온 그녀를 향해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한때 고상한 척, 우아한 척하던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에 눈이 먼 미치광이 한 명만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 돼. 내 돈. 그녀의 처절한 비명이 도시의 소음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명 소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삐.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차가운 병실. 성희의 더러운 탐욕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성스럽고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겨워 보이는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그 곁을 지키던 은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선배. 은호의 부름에 지역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가 은호를 향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에도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는 충분히 행복해 보였거든요. 은호야. 지역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은호의 손가락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사랑해. 지역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계절은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반지하의 습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눅눅한 오후였습니다. 성인은 쭈그리고 앉아 벼룩시장 알바 구인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와인잔을 들던 손가락엔 이제 거친 굳은 살만이 가득했죠. 그녀는 먹다 남은 식은 라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찬 국물이 서러워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애써 입술을 닦아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떻게든 숨이 붙어있는 한 비참하게라도 기어 다녀야 하는 게 그녀에게 내려진 형벌 같았습니다. 끼. 녹슨 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성인은 화들짝 놀라 라면 그릇을 발치로 밀어 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꼴을 보인다는 것, 그것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들어선 사람은 배가 제법 불러있는 임산부였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성인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배로 나아 자신의 손으로 버렸던 딸, 은호였습니다. 성인은 황급히 등 돌려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반가움보다는 수치심이, 미안함보다는 들켰다는 모멸감이 먼저 솟구쳤죠. 그녀는 톡 쏘아붙였습니다. 여긴 왜 왔어? 내 꼴 보니까 속 시원하니? 비웃으러 왔어? 목소리가 덜덜 떨렸어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그녀는 어깨를 잔뜩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대답 대신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 쌓여있는 인형들, 그리고 초라하게 늙어버린 친어머니의 등. 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지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선배, 지역 선배, 지난달에 아주 좋은 곳으로 갔어요. 성희의 어깨가 흠칫 굳어졌습니다. 지역, 자신을 그토록 반대하고 모욕을 주고 떼어놓으려 했던 그 착한 청년.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가서 절이라도 하라는 거야? 아니요, 절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은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성희는 그 기세에 눌려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죠. 은호의 눈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부른 배를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안고 있었죠. 아이 아빠는 할머니가 계신 바다에 있어요. 하지만 난 당신처럼 이 아이 버리지 않을 거예요. 성희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성희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식을 고아원에 버리고 부잣집으로 시집갔던 자신의 과거, 평생을 합리화하며 덮어두려 했던 그 추악한 진실을 은호가 정면으로 마주 보게 한 겁니다. 돈 때문에 내 몸 편하자고 자식 버리는지 난 안 해요. 고성희 씨, 똑똑히 보세요. 난 당신처럼 도망치지 않아요. 이 아이한테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될 거예요. 성희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슨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그랬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딸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구차한 쓰레기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은호가 성희의 거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성희가 뿌리치려 했지만 은호의 힘이 더 강했습니다. 은호는 성희의 본드와 굳은 살로 뒤덮인 그 손을 자신의 부른 배 위에 갖다 대었습니다. 성희는 손을 빼려다 멈췄습니다. 손바닥 아래서 묵직한 울림이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쿵, 쿵.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보내는 힘찬 발길질이었습니다. 느껴져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성희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는 댐이 터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당신이 쓰레기통에 버렸던 게 바로 이거라고요. 당신이 돈이랑 바꿨던 게 이렇게 따뜻하게 뛰고 있는 심장이라고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태동이 그녀의 얼어붙은 영혼을 녹여버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동안 돈을 잃어서 울었고 억울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이 버린 사람들을 위해 울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이 남기고 간 이 작은 생명이 그녀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 엄마를 버렸어요? 왜 사랑을 버리고 껍데기만 쥐고 살았어요? 은호야. 다리의 힘이 풀려 스르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호의 배에 손을 얹은 채 그녀는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으흐흐. 2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보석, 고급 승용차, 사람들의 부러워하던 시선. 그 모든 게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끝에 남은 건 오직 자신의 죄뿐이었습니다. 내가 미친년이야. 돈에 미쳐서 너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성희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은호는 그런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저 한때 괴물이었던 여자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서글퍼서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었을까요? 은호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성희에게 바라는 것도 원망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로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는 끊어졌으니까요. 26년의 탐욕이 무너진 자리, 성희에게 남은 건 차가운 후회뿐이었습니다. 반면 지역의 사랑을 품은 은호는 진짜 화려한 날들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뎠죠. 과연 모든 걸 잃은 성희는 진심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지역은 오늘 이야기처럼 영원한 휴식을 취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들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